여러분, 오페라 극장 딱 들어섰을 때 그 웅장함에 압도되는 기분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무대 위를 보면요. 거대한 오케스트라가 있고 그 앞엔 딱 한 명의 성악가가 서 있잖아요. 근데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 두 소리가 완벽하게 어우러질 수 있는 걸까요? 오늘 바로 그 음향 퍼즐을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건축이 소리를 어떻게 빚어냈는지 그 비밀을 지금부터 같이 파헤쳐 보시죠. 네, 바로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미스터리의 핵심이죠. 어떻게 단 한 사람의 목소리가 백인조 오케스트라를 이길 수 있을까? 와, 진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같지 않아요? 심지어 마이크도 없는데 말이죠. 성악가의 목소리가 어떻게 저 웅장한 오케스트라 소리를 뚫고 객석 저 끝까지 선명하게 들릴 수 있는 걸까요? 이건 그냥 기적이 아니에요.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과학과 건축이 만들어낸 뭐랄까, 마법에 가깝습니다. 자, 그럼 이 음향 퍼즐 속으로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사실 오페라 하우스가요, 세상 모든 공연장 중에서 설계하기가 제일 까다로운 곳 중 하나로 꼽힙니다. 왜냐고요? 이게 서로 완전히 다른, 어찌 보면 모순되는 요구사항들을 동시에 다 만족시켜야 하거든요. 한번 보세요. 일단 증폭장치 하나 없이 성악가 딱 한 명이 있고요. 그 앞에는 100명이 넘는 강력한 악기들이 버티고 있습니다. 공간은 또 엄청나게 넓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모든 가사가 또렷하게 들려야 하고 동시에 음악은 아주 풍성하게 공간을 꽉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와, 이 서로 완전히 부딪히는 두 가지 목표를 다 이뤄내야 한다니 이게 바로 오페라 하우스 설계의 진짜 어려운 점이죠. 아니, 그럼 이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싸움에서 성악가한테 뭔가 비밀병기 같은 게 있는 걸까요? 놀랍게도 그 해답의 첫 번째 열쇠는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잘 훈련된 인간의 목소리 그 자체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가창 포먼트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마치 성악가들만 쓸 수 있는 일종의 음향 슈퍼파워 같은 거예요. 정말 고도로 훈련된 성악가들은요. 우리 귀가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는 특정 주파수 대역이 있거든요. 바로 2500에서 3000Hz 사이인데 이쪽으로 소리 에너지를 어마어마하게 집중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원리가 바로 보입니다. 오케스트라의 사운드를 보세요. 에너지가 특정 주파수 대역을 넘어가면서부터 힘이 쭉 빠지는 게 보이죠? 바로 그때 성악가의 가창 포먼트가 그 빈틈을 아주 날카롭게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마치 음향 스포트라이트가 쫙 비추는 것처럼 오케스트라 소리가 약해지는 그 지점을 정확하게 공략해서 자기 목소리만 선명하게 들리게 만드는 거죠. 대단하죠? 하지만 성악가가 이 싸움을 혼자 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이 성악가의 가장 강력한 아군, 최고의 지원군은 바로 그들이 서 있는 건물, 오페라 하우스 그 자체거든요. 자, 이제 건축이 어떻게 소리를 조각해서 성악가의 편을 들어주는지 한번 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건축의 진짜 마법이 시작돼요. 첫 번째, 무대 양옆에 있는 이 프로시니엄 벽. 이게 마치 소리를 반사하는 거울처럼 성악가의 목소리를 싹 모아서 객석으로 강하게 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천장에 있는 반사판인데요. 이건 뭐랄까, 소리의 교통경찰 같은 거예요. 성악가의 목소리는 관객 쪽으로, 시끄러운 오케스트라 소리는 다시 연주자들 쪽으로 딱딱 보내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게 바로 오케스트라 피트. 오케스트라를 무대 아래에 배치하는 이 간단한 방법 하나만으로도 소리의 균형이 완전히 성악가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건축가들은 바로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소리의 길을 디자인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대 위에서 나온 소리가 정밀하게 계산된 각도의 천장 반사판에 탁 부딪혀서 1층, 2층, 3층 각기 다른 층의 객석으로 정확하게 배달되도록 그 경로를 하나하나 다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절대 감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치밀한 과학의 결과물인 거죠. 자, 이런 건축 원리들은 역사 속에서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발전해 왔습니다. 바로 말발구평과 부채꼴형인데요. 이 두 가지는 그냥 모양만 다른 게 절대 아니에요. 소리에 대한 철학, 심지어는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까지 담겨있는 아주 흥미진진한 라이벌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게 바로 전통적인 말발굽 형태입니다. 수백 년간 오페라 하우스의 표준이었죠. 서로 얼굴 보면서 사교를 즐기게 해도 딱 좋은 구조였어요. 반면에 오른쪽은 작곡가 바그너가 딴짓하지 말고 음악에만 집중해 하면서 만든 아주 혁명적인 부채꼴 형태입니다. 모든 관객이 똑같이 평등하게 무대만 바라보도록 설계한 거죠. 음향적으로도 이 둘은 장단점이 아주 뚜렷해요.
말발굽형은 이 벽, 저 벽에서 반사되는 소리 덕분에 아주 풍성하고 뭔가 나를 감싸는 듯한 소리를 만들어내죠. 근데 단점은 옆쪽 좌석에선 무대가 잘 안 보일 수도 있다는 거. 반면에 부채꼴형은 모든 좌석의 소리를 공평하게 보내주는 건 좋은데 이게 자칫하면 소리가 너무 건조해지거나 저 뒤쪽 둥근 벽 때문에 이상한 메아리가 생길 우려가 있어요. 결국 어떤 모양이냐에 따라 우리가 듣는 경험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론은 그만하고 실제 세계의 위대한 오페라 하우스들을 한번 만나볼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멋진 공간들의 소리를 과연 객관적인 데이터로 어떻게 비교하고 평가할 수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영양 전문가들이 어떤 공간의 소리를 평가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보는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잔향 시간, 영어로는 reverberation time, 줄여서 RT라고 하는데요. 아주 쉽게 말해서 소리가 아 하고 울렸다가 완전히 사라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에요. 오페라에서는 음악의 풍성함 그리고 가사의 명확함,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1.3초에서 1.8초 사이를 최고로 칩니다. 이 숫자 1.3에서 18 한번 기억해 두세요. 뒤에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영국의 대표적인 두 오페라 하우스를 한번 비교해 보시죠. 1858년에 지어진 아주 오래된 코벤트 가든, 그리고 1993년에 지어진 현대적인 글라인드번입니다. 다른 것도 눈에 띄지만 잔향 시간을 한번 보세요. 코벤트 가든은 1.1초, 글라인드번은 1.25초예요. 아까 이상적인 시간이 1.3초부터랬죠. 둘 다 좀 짧은 편인데 특히 이 불과 0.15초의 차이가 과연 어떤 다른 경험을 만들어낼까요? 먼저 코벤트 가든입니다. 고전적인 19세기 말발굽 디자인이죠. 잔향 시간이 1.1초로 꽤 짧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소리가 공간에 오래 남지 않고 바로 사라지니까 아주 명료하게 들린다는 겁니다. 음향 전문가들은 이런 소리를 드라이하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소리가 나를 웅장하게 감싸는 느낌보다는 가사 한마디 한마디를 또렷하게 듣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역사적인 공간인 거죠. 반면에 글라인드번은 정말 흥미로운 케이스예요. 현대에 지어졌는데 오히려 전통적인 말발굽 형태로 돌아갔거든요. 설계 목표부터가 연주자랑 관객이 그냥 한 공간에 있는 느낌을 주자 이거였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대성공이었죠. 관객들은 그 친밀함과 명료함에 엄청난 찬사를 보냅니다. 사실 잔향 시간은 원래 의도했던 것보다 좀 짧게 나오긴 했는데 그래도 음향적으로는 정말 성공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이 말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것 같아요. 소프라노 앨리슨 해글리가 글라인드번 무대에 섰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여긴 말발굽이라기보다 원에 가까워요. 무대 위에 저는 그 원의 일부가 되죠. 관객은 제 친구고 저도 그들의 친구입니다. 와, 정말 멋지지 않나요? 좋은 건축이라는 게 단순히 소리만 잘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연주자와 관객 사이에 깊은 감정적인 연결고리까지 만들어준다는 걸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죠. 자, 오늘 우리는 오페라 하우스의 소리를 만드는 여러 과학적 원리들을 살펴봤습니다. 성악가의 비밀병기인 가창 포먼트부터 잔향 시간, 그리고 건축물의 형태까지요. 하지만 결국엔 이 질문이 남는 것 같아요. 최고의 음향이란 과연 과학의 문제일까? 아니면 예술의 문제일까? 정밀한 계산으로 모든 걸 완성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숫자로 잴 수 없는 어떤 감동과 경험, 즉 예술의 영역에 속하는 걸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